안녕하세요. 윤쿨쌤입니다. 오늘은 2-3 행성의 대기 첫 번째 시간 탈출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키워드는 딱 하나, 탈출 속도만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전개도입니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탈출 속도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탈출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성의 대기의 구성 요건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행성들마다 서로 다른 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떤 기체가 그 행성의 대기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 바로 우주왕복선이 지구를 벗어나고 있는 순간을 나타낸 사진이에요. 우주왕복선이 꼭 이렇게 발사가 돼가지고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름 위를 딱 이렇게 벗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도대체 얼마의 속도로 우주왕복선이 발사가 돼야지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탈출 속도란 물체가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탈출이라는 게 뭐예요? 탈출. 여러분들 탈출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구속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점프해서 순간적으로 지구를 벗어나는 것은 지구를 탈출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다시 지구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탈출이라는 말은 구속된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행성으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행성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탈출이 되겠지. 그러면은 그 행성에서 얼마의 속도로 처음에 발사가 돼야지 그 행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탈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라는 것은 물체가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중력장이라는 것은 그 행성의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그 중력장을 벗어나야지 다시 그 행성으로 떨어지지가 않겠지. 그래서 탈출 속도라는 것은 물체가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초기 속도예요. 최소한의 초기 속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속도를 점차 높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프를 했다고 생각해봐. 지구에서 점프를 했어요. 지구에서 점프를 하면 지표면으로부터 좀 떨어지겠지.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속도로 점프를 하면 지구 표면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속도를 높이다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속도를 높이다 보면은 다시 지구의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되돌아오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던져진, 지표면에서 던져진 처음 속도를 바로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 속도 정의 잘 알아두세요. 물체가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탈출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된 상태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구속된 상태라는 것은 행성의 중력을 말해. 여러분들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에 계속 구속돼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중력장을 벗어나야지 탈출했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점까지 내보내기 위해서 행성에서 발사된 처음의 초기 속도를 우리는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행성의 중력장이 벗어나는 지점인 도대체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중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중력이라는 것은 행성이 우리를 잡아당기는데, 요 중력은 뭐와 같아요? 그렇지, 만유인력의 한 종류예요. 만유인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유인력 중에서 그 질량이 두 개. 여러분들 만유인력식이 어떻게 되냐? 만유인력식은 F는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되는 거지. 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거리 R만큼 떨어진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질량 중에서 하나의 질량이 행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행성의
중력이 되겠습니다. 자, 만유인력은 이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이 라지 M과 스몰 m은 두 물체의 질량이에요. 근데 이 두 물체의 질량 중에 한 물체가 지구라면 이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력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질량이 화성이라면 이 힘은 화성의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물체 중에서 하나의 물체가 행성이 된다면 그 행성의 중력이 되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구고, 이게 지구,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질량, 물체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 그 물체와 지구 사이에 끌어다니는 만유인력이 이게 뭐다? 중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력을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더 이상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력이 얼마가 된다? F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보내야지 그 지구에 혹은 어떤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한 것이야. 다시 말해서 중력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보내야 돼. 그러면 중력이 0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이 만유인력 값이 0이 되려면 질량은 어차피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만유인력이, 그러니까 이 중력이 0이 되는 방법은 분자가 0이 되는 방법과 분모가 무한하게 커지는 방법이 있겠지. 그런데 분자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라지 M이나 스몰 m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R 값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무한히 떨어진 지점, 바로 여기가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끝도 없이 무한히 우주의 끝이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고 질량에 비해서,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의 곱셈에 비해서 거리 R값이 충분히 커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거리 R값이 충분히 커져서 이 중력값이 0에 수렴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중력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은 F가 0이 되기 때문에 R값이 무한대인 지점. 그래서 다시 정의하면, 탈출속도를 다시 정의하면 행성의 지표면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지점, 여기서 무한히 떨어지는 것은 R이 무한대인 지점. 그래야 R이 무한대가 돼야지 F값이, 중력의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의 지표면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점까지 물체를 보내기 위한 여기서 지표면에서 물체의 속도, 다시 말해서 요거를 초기 속도가, 처음 속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물체가 이렇게 발사가 됐어. 지표면에서 발사가 되면은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계속 잡아당긴다면 속력이 점차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졌어요. 그러면 던져진 물체가 점점 빨라져요, 속력이 느려져요. 그렇지. 속력이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 0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러면 던져진 물체들이 전부 다 지구를 탈출하게? 아니지. 던져진 물체는 속력이 줄어들다가 결국 0이 되고, 최고점에서 0이 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잖아. 그런데 다시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이 물체가 이 중력장을 벗어나지가 못했기 때문이야. 중력장이란 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이 물체가 던져져야지 중력을 벗어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R이 무한대인 지점까지 던지기 위한 물체의 지표면에서의 초기 속도, 최소한의 초기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탈출 속도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두세요. 만유인력, 즉 행성의 중력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그 행성의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은 거리가 R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탈출 속도를 계산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쫄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낯선 것이 나왔을 때 요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새로운 친구네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다가서야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선 공식이나 개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궁금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탈출 속도를 계산했을 때 그 계산값이요. 요게 탈출 속도. 이 V가 벨로시티의 이니셜이니까 탈출 속도가 V 값인데 요 V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루트 R분의 G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네. 아니고, EGM. 루트 R분의 EGM. 요게 탈출 속도. 어떤 행성의 탈출 속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행성의 탈출 속도는 루트 R분의 EGM인데, 요거를 사실 외우시면은 문제 푸실 때 큰 도움이 될 텐데,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사실 그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 G라는 것은 뭐냐? 만유인력 상수가 되겠습니다. 만유인력 상수. 그리고 이 라지 M은 그 행성의 질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라지 R은 요건 행성의 질량, 그리고 요거는 행성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행성의 반지름. 그래서 이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이지만, 만유인력 상수, 행성의 질량, 행성의 반지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행성의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라지 M하고 라지 R 두 가지밖에 없지. 왜냐하면 만유인력 상수는 행성의 구분 없이 모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우주의 모든 만유인력의 상수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모든 행성들마다 만유인력 상수가 똑같은 값이 적용되니까. 그러면 그 행성의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이 되겠다. 그러면 탈출 속도가 커지려면 행성의 질량값은 커져야 되고 행성의 반지름은 작아져야겠지. 다시 말해서 행성의 탈출 속도라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V는 루트 R분의 EGM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탈출 속도 V는 루트 R분의 EGM, 이 값은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예전에 설명을 해준 적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물체가 운동하게 되면, 여기서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이 M,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하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EK는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여기는 제곱이 붙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2학년 때 선생님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구나,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운동할 때 갖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구나. 여기서 K라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란 건 뭐냐? 요 P, EP라고 되어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포텐셜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잖아.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행성의 탈출 속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탄성 위치 에너지는 관계없고 중력 위치 에너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위치 에너지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너스 R분의 GM의 형태, 이 위치 에너지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이렇게 간단한 mgh, 이렇게 중력과 높이를 곱한 값이 바로 위치 에너지였는데 왜 이렇게 낯선 거가 등장했느냐? 사실 이 mgh라는 것은 마이너스 r분의 gm과 똑같은 값이에요.
사실은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이게 훨씬 일반적, 제너럴한 경우고, 이게 훨씬 일반적, 제너럴한 식이고, 그리고 요거를 지표면에서의 일어나는 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와의 거리가 라지 R로 일정했을 때, 의 위치 에너지 EP 값이 바로 mgH로 근사가 됩니다. 이거를 근사시킨 게 mgh. 요거는 지표면 근처에서만, 다루는 근사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훨씬 더 일반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 mgh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mgh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구하는 과정이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오시면 쌤이 요거를 유도를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지금 수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쌤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위치 에너지의 좀 더 일반적인 식이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 R분의 GM, 왜 선생님 도대체 이런 식이 나왔냐? 이거는 만유인력과 관련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형태가 좀 유사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울 미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 위치 에너지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요것은 여러분들 2학년 때 마찬가지로 물리 1 시간 때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해야 될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 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박된 포텐셜이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개의치는 마세요. 알겠지? 이 미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개의치 마시고 마이너스 r분의 gmm이고, 요게 포텐셜이라는 것은 속박된 상태의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니까 음값을 갖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보존이 된다는 거야. 보존이.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거라고 했잖아. 그 더한 값이 항상 어쩐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 역학적 에너지 값이 항상 보존이 된다. 보존이 된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탈출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고, 요게 역학적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그 더한 값이 항상 어쩐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물론 보존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r분의 gm.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일정하다, 컨스탄트하다라는 거야. 보존이 된다라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탈출 속도를 드디어 구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탈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체를, 이 행성 라지 m이고 라지 r,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이 행성의 표면에서 이 물체를 V의 속력으로 던지게 됩니다. V의 속력으로 던지면 당연히 물체가 이렇게 나아가겠지. 근데 이 행성이 이렇게 나아가면서 속력이 V''으로 변하게 될 텐데, 이 행성이 이 질량이 m인 물체를 중력으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럼 물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던져졌는데,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힘을 작용하니까 물체의 속력이 점차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물체를 던졌는데 힘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잖아. 중력은. 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V값이 점차 속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V'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의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점프했을 때 속력이 점차 줄어들잖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속력이 줄어들다가 속력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
0이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속력이 V'이 계속 속력이 줄어들다가 물체가 갈수록 속력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이 V'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온다? 0이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야.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야? 정지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야. 그 정지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해. 그 정지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 물체가 여전히 중력장 안에 있다면 다시 물체는 끌어당겨져가지고 반대로 속력이 빨라지면서 결국 행성으로 떨어지게 되겠지. 행성으로 다시 떨어지는데 정지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딱 중력장을 벗어났다면 그 물체는 떨어지지 않고 그 중력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그대로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정리합시다. 물체가 처음에 V의 속력의 초기 속도로, 물체의 초기 속도, 지표면에서의 V의 초기 속도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물체가 점차 이 행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야. 속력이 줄어들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순간이 온다? 0이 되는 순간, V가 0이 되는 순간, 이 지점이 왔을 때 이 물체가 중력장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속도라 했잖아. 탈출 속도라는 것은 물체가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R이 무한대인 지점이 바로 F, 중력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R이 무한대인 지점이 어떤 지점? 중력이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여기가 중력장을 벗어난 지점이 되겠다. 중력장을 벗어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중력장이 벗어난 곳까지 물체를 던져야 되는 거야. 근데 물체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던져지지 않게 되면 이 무한히 먼 곳에 도달하기 전에 속력이 먼저 0이 돼버리니까 다시 또 행성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다시 말해서 탈출 속도라는 것은 그 물체가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라 했잖아. 그럼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무한히 먼 곳, 다시 말해서 중력장을 벗어나는 순간 속력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탈출 속도를 VE라고 합시다. escape를 써가지고 이 탈출 속도보다 더 큰 속력으로 던져졌다라고 해봐. V가 탈출 속도보다 더 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한히 먼 곳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0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어. 여유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속력이 V 값으로 던져질 때 속력이 점차 줄 거 아니야. 그런데 VE 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던져지게 되면은 무한히 먼 곳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속력이 0이 돼서 다시 행성으로 떨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VE 값보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던져졌다면, 예를 들어서 이 VE 값이 초속 11km라고 하자. 초속 11km인데 예를 들어서 초속 12km의 속력으로 던져진 거야. 그러면 물체가 이 중력장을 벗어났을 때 속력이 0이 됐을까? 아니면 여전히 어느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는 최소한의 속도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탈출 속도의 정의 자체가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야. 미니멈의 속도라 이 말이야. 최소한의 속도야. 그러니까 중력장을 벗어나는 순간 딱 속력이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딱 알맞게 행성에서 던져진 거지. 그런데 그 탈출 속도보다 더 큰 속력으로 던져지면은 벗어났을 때 여전히 얼마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탈출 속도라는 것은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이기 때문에 중력장을 벗어났을 때 속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한히 먼 곳에 도달했을 때 V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무한히 먼 곳. 다시 말해서 중력장을 벗어나는 순간에 바로 그 속력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행성의 표면에서 V의 속력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V 딱 탈출 속도로 던져졌다라고 해봅시다. 탈출 속도로. 자, 그러면 물체가 지표면에서 그리고 무한히 먼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 지표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EI라고 합시다. 이니셜 처음 속도. 그리고 무한히 먼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E파이널이라고 할 건데 생각해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이 값이 항상 어쩐다 했어? 일정하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지표면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무한히 먼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쩌겠어? 같겠지. 항상 이 역학적 에너지 값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무한히 먼 곳이나 이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 값이 어쩐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무한히 먼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둘이가 어떻다라고 놓으면 된다? 같다라고 놓으면은 값이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고 먼저 이 i를 구해볼 거예요. 이 i를. 그리고 무한히 먼 곳에서 이 f를 구해봅시다. 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 했지. 그러면 지표면에서 운동 에너지는 V의 속력으로 던져졌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요게 지표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그리고 지표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아까 위치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됐어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었지. 그러면 지표면에서 이 스몰 r 값이 다시 말해서 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r이잖아. 근데 지표면에서 거리 r 값은 바로 그 행성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행성의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mm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표면에서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그 행성의 반지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게 바로 행성의 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로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mm이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행성의 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행성의 표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행성의 표면의 위치 에너지를 더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mm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한히 먼 곳에서 이 k 값과 이 p 값을 구해볼 건데 그 값이 얼마냐? 자, 생각해봅시다. 이 k라는 것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했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탈출 속도의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 했지. 탈출 속도라는 것은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력장을 벗어났을 때 딱 속력이 0이 돼야지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던져진 거야. 예를 들어서 중력장을 벗어났는데 속력이 남았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속력으로 던져졌다 보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탈출 속도의 정의에 의하면은 최소한의 속력으로 던져졌다는 것은 무한히 먼 곳, 다시 말해서 중력이 0인 곳이지. 거리 r 값이 무한대니까 거리 r이 무한인 중력이 0인 지점에서 v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에 v 값이 0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한히 먼 곳에서 딱 멈춘다 이 말이에요. 무한히 먼 곳에서 딱 멈춰야지 최소한의 속력으로 던져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무한히 먼 곳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잖아. 그러면 무한히 먼 것, r이 무한대 값을 여기다 r 값에 딱 대입하면 r이 무한대요. r이 무한대면 엄청나게 큰 수를 일반적인 상수, 그러니까 무한수를 상수를 일정한, 그러니까 값이 정해져 있는 값을 무한대의 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큰 값이라도 무한대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무한히 먼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한히 먼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겠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더한다 했는데 둘 다 얼마나 했어?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한히 먼 곳의 역학적 에너지는 0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행성의 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무한히 먼 곳, 다시 말해서 중력장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지. 그랬을 때 요게 행성의 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 이 i가 되겠고 이게 행성의 무한히 먼 곳, r이 무한대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야. 무한히 먼 곳에서의 다시 말해서 요거는 거리가 r인 지점, 그리고 요거는 그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 둘이가 어쩐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라지 m분의 2 g 라지 m 스몰 n과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돼. 요게 요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먼 곳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둘 다 얼마였어?
0이었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V값이잖아. 얘가 탈출 속도잖아. 얘가 탈출 속도야. 그럼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 mv제곱은 라지 m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되겠지. 그러면 스몰 m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v제곱은 라지 r분의 2gm. 왜냐면 양쪽이 2를 곱하면 이 값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v를 계산한 v는 루트 라지 r분의 2gm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 자, 탈출 속도의 정의는 무한히 먼 곳. 다시 말해서 중력장이 0인 지점. 중력장이 0인 지점이 아니라 중력이 0인 지점이지. 중력이 0인 지점. 다시 말해서 F가 0인 지점이라는 것은 거리 R이 무한대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것은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인데 이 F 값이 0이 되려면 거리 R 값이 무한대가 돼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중력장이 벗어나기 위한 벗어난 지점은 R이 무한대인 지점이에요. 거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속도. 최소한의 초기 속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최소한의 초기 속도라는 것은 지표면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 최소한이라는 것은 무한히 먼 것, 거리 R이 무한대인 지점에서 V값이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무한히 먼 곳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무한히 먼 곳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마이너스 스몰 r분의 gmm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r에다 무한대 값을 넣으면은 이 P값이 0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0이 된다. 그래서 무한히 먼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0. 그리고 이 물체의 표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라지 L분의 G 라지 R분의 G 라지 M 스몰 m.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둘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V값을 계산을 하면 V값은 라지 R분의 루트 2gm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를 구분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의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로 던져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1초에 11.2km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속도로 던져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지. 똑딱하면 11km를 날아간 거니까. 그렇게 엄청난 빠르기로 던져줘야지 지구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탈출 속도를 일로 놓고,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을 일로 놓고,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지. 지구를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탈출 속도는 지구의 탈출 속도에 비해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봐봐. 지구의 질량의 318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를 318개를 모아야지 목성의 질량 정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탈출 속도의 식이 어떻게 됐어? 탈출 속도라는 것은 루트 R분의 2gm이었잖아. 그러니까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라지 m하고 라지 r이었어. 그러면 목성이 지구 질량이 300배가 넘어요. 질량이 300배가 넘어. 그럼 반지름도 물론 크겠지만 반지름은 300배가 돼야 안 돼요. 반지름은 300배가 안 되는데 질량은 300배가 넘잖아. 그러니까 탈출 속도는 지구에 비해서 훨씬 크다. 거의 6배 가까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행성의 탈출 속도가 크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기 힘들기, 행성의 탈출 속도가 클수록, 탈출 속도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빠른 속도로 던져줘야지 그 행성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체 입자들이 중력이 커버리면은 기체 입자의 속력이 누구보다 느려? 탈출 속도보다 느린 거야. 탈출 속도는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인데 그거를 기체 분자들의 속도가 만족을 못하면 그 행성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니까 그 행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많은 기체 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가 일반적으로 다 크기 때문에 탈출 속도들이 전체적으로 지구형 행성에 비해서 훨씬 큰 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 분자에 더 많은 대기를 갖는 거지, 목성형 행성이. 그래서 행성의 대기,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지구하고 목성의 대기 구성 요소가 다르잖아. 왜 그러냐면 지구는 탈출 속도가 더 작아. 그러니까 수소 같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애들은 지구를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런데 목성은 수소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애들도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성과 지구의 대기 구성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는 속력이 느린,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커가지고 무거운 애들만 지구에 남아있지. 대표적으로 질소 같은 애들,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같이 무거운 애들만 지구를 못 벗어나고 지구를 이루는 대기가 되고, 목성 같은 경우는 가벼운 기체들 또한 목성을 이루는 기체가 된다. 그래서 어떤 기체 분자가 그 행성의 대기가 되려면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작으면 그 행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행성의 대기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